그러니까 요번 시험 같은 경우도 네 번째 페이지의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복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17번이다 이 말이야. 안 어렵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왔던 산화환원 문제나 금속 반응성에 비했을 때 그게 유난히 더 어렵냐. 오히려 그 준킬러 두 개를 대체할 만큼의 한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일단 생긴 게 되게 흉악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유형 자체는 신유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당연히 신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금속 반응성에 대한 개념들 가볍게만 좀 짚고 산화수도 가볍게만 짚고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속 반응성은 최근에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추세기는 했는데 원래 있던 이온의 가수라는 것이 있고 내가 새로 넣어주는 이온의 가수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있던 이온의 가수가 B입니다. 그리고 내가 넣는 이온의 가수가 A예요. 그러면 우리는 A와 B를 구분을 짐을 통해서 몰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양이온수는 일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원래 있던 이온의 가수보다 더 큰 애가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요거 보자마자 양이온이 감소하겠네. 요게 이제 바로 보이셔야 되고요. 원래 있던 이온의 가수보다 작은 애가 들어갔으면 양이온 수가 증가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게 일단 머릿속으로는 그려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를 조금 나눠야 되는데, 자, 이거는 금속 반응성이라는 자체가 원래 전통적으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금속을 첨가하는 케이스가 있고 용액을 첨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대, 그러니까 2019 수능까지는 원래 금속 반응성이 킬러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금속을 집어넣기도 하고 용액을 집어넣기도 하고 용액을 넣었다 금속을 넣었다가 용액에 금속을 넣었다가 그 금속을 뺀 다음에 다른 용액에 집어넣고 용액을 들이붓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금속을 첨가하는 것만 나왔었죠. 최근에 몇 년 동안. 근데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수능에 갑자기 마지막에 용액을 부었죠. 물론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걔가 이제 뭐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 당황할 포인트는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용액을 들이붓는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월간지에 옛날 금속 반응성 킬러 중에서 요즘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 꼭꼭 빼가지고 용액 넣는 것도 몇 개 넣어놨는데 얘를 이렇게 낸다고? 좀 당황스럽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뭐 구평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번 좀 더 얘기해보죠. 자,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인데 자, 결국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를 맞게 잡았을 때 우리는 변화량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2에서 얘가 4로 갈 거니까 요렇게 변화량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얘와 얘가 산화수가 변했죠. 산화수의 변화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기준이 입자 하나 기준입니다. 입자 하나가 얼마나 전자를 잃고 얻었는지를 표현하는 숫자가 산화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의 이동이라는 건 내가 잃어버린 거를 저놈이 먹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잃어버린 숫자와 얻은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의 공배수를 구했을 때 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2개, 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Fe3 플러스가 한 마리당 3개씩 2마리가 총 6개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탄소가 한 마리당 2개씩 3마리가 총 6개를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수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옆에다가 하나만 조금 적어볼까요? XOM N-. 사실 산화수도 이제 요쪽 문제들이 좀 메인이 됐었는데 요거는 그냥 룰 하나만 잡고 갑시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얘를 계산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X의 산화수일 거고 산소는 -2로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X의 산화수를 구할 때는요. 산소의 산화수를 일단 제거를 시킵니다. 제거를 시킬 거예요. 그럼 얘가 한 마리당 -2인데 M마리죠? 그럼 -2M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2M이라고 적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하량을 더합니다. 그러면 얘를 -N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친구가 산화수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XO4 마이너스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가 -8이니까 8 -1
그럼 얘가 플러스 7이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n이면 얘만 n으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아니면 xom2-라는 게 나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2m일 거니까 2m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툭툭툭툭 때리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만 얘기를 하면, 사실 산화수를 예제를 들 만한 문제는 여기 없으니까 산화수가 막 왔다 갔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나온 때는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죠. 보통 m과 n이 뜰 거거든. 그 둘을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건 최악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보면 되냐면 거기에 화학식이 쭉 나올 거예요. 화학 반응식이. 거기서 m과 n이 이동하는 게 보이더라도 그거 전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화살표부터 그리지 마세요. 그리고 뭘 보는 거냐? 그 아래 자료를 봅니다. 그럼 자료가 보통 한 줄이나 두 줄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m과 n 중에 하나를 통일시킬 수 있는 자료를 무조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지수를 하나로 바꾼 다음에 전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n을 가져가도 문제는 풀려요. 오래 걸립니다. 방정식이 길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이동을 잡는 건데, 조금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그냥 물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온들이 많이 나왔을 때 미지수도 많이 껴있죠? 전화량 보존 꼭 신경 쓰세요. 그래서 화살표를 넘기기 전에 전화량 보존을 반드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산화수를 안 잡고도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래서 전화량 보존 꼭 확인하고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딴 문제가 나오는데, 생긴 것부터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금속 A와 B와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요. 화학 반응식 돼 있습니다. 그냥 뭐 늘 나오는 산화하는 문제고. 자, B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뭐 이건 늘 나온 자료니까 뭐 알겠고. A3 플러스 X몰과 충분한 양의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 V미리를 준비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충분한 양의 H 플러스입니다. 화학에서 말하는 충분한 양은 뭐죠? 반응할 때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양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한대입니다. 그냥 H 플러스는 무한대인 거야.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 얘 겁나 많구나. 됐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건 이놈이었어. 자, 그리고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건데, Y몰 농도의 BO4 마이너스 수용액 Vml. 얘를 넣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Y몰 농도의 Vml. 그럼 얘가 말하는 건 뭐죠? 같은 양을 두 번 넣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BO4 마이너스는 모두 BM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건 아마 양적 관계에서 많이 봤을 건데, 여기에 1이 있잖아요. 그냥 줍시다. 그럼 얘를 7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같은 양을 두 번 넣었는데 걔네가 모두 반응했대요. 그럼 이 친구는 두 배가 됐겠죠? 2구나. 근데 얘가 1이래. 너도 2구나.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이제 양적 관계 툴에서 변화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A가 5개가 줄었네. 근데 B가 1개가 늘었죠. 5, 1. 5, 1. 이렇게 줍시다.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던질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5대 1이라는 것이 5, 1은 어떻게 하냐? 10개 두 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있죠? 그러면 한 놈이 분수가 뜨겠지. 그럼 그때 가서 부모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냥 던져. 자,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여기만 있죠? 4개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네요. 너 4개냐? 그럼 수소가 8개네요. 끝. 자연수 맞네. 됐다. 요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 푼 줄 알았지. 자, 기억 보시면요. 나와다에서 BO4 마이너스는 활원제로 쓰였다. 자, 여기에 A가 산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활원했겠죠. 산화제겠네요. 자, 니은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기분이가 좋았는데, 자, 디귿. 근데 우리가 아직 M과 N을 아직 안 구했단 말이에요. 자, 사실 이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방향성은 지금 요 디귿 보기에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변형을 할 때 요 디귿에 초점을 맞춰서 변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얘가 뭐냐면요. 산화수 변화를 잡든 전화량을 쓰든 식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화량을 잡아줄게요. 그럼 제가 2가짜리가 5죠? 그럼 플러스 10입니다. 1가짜리 1개니까 마이너스 1. 1가짜리가 8개. 그러면 합이 17. 이게 반응 전의 전화량의 합이에요. 그럼 반응 후에는 5m 플러스 n 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 산화수를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이제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데, 자, 얘가 이렇게 되거든.
그쵸? 2 플러스가 m 플러스가 된대.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산화했다라고 써있죠. 산화가 뭐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m은 자연수일 것이고 3 이상의 자연수겠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3 이상의 자연수가 3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15니까 너가 2가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꺼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 되죠. 근데 요 경우에서 잡는 거 있지. 이게 너희 혹시 2학년 때 생각나십니까? 양적 관계를 처음 배우던 시절. 그럼 이제 그때 뭐부터 연습하냐면 2014년도 기출 이런 것들부터 푸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킬러 패턴에서 이런 식의 경우에서 잡는 게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두시고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맥락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죠.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5번 되겠네요.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았다.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